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 어, 앞전에 했던 그 내용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앞전에 그 한약방 사장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식사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최고 그 유명한 다이아몬드 호텔 그 옆에 그 동네입니다. 최고급 간부들이 자주 온다는 그 단골 그 식당 그게. 그래서 그리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공산당 사회에서 당 고급 간부들이 단골로 온다는 것은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 일반 식당들하고 차원이 틀리죠. 음식의 그 질이라든가 이런 게. 어, 제가 둘이 가봐도 아닌 게 아니라 규모가 엄청 커요. 크고 음식도 이런 뭐 일반 그 식당에서 나오는 거하고 또 틀려. 그래서 그 이렇게 당 고위층들이 자주 온다는 집이고, 하여튼 그 굉장히 실내가 넓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어요. 어, 공산당 자기들 모이는 또 공간이 틀리고 또 저쪽에 따로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식사를 한다거나 뭐 누굴 만난다거나 하는 게 전혀 불편함이 하나도 없더라고. 음, 다 구역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정도 넓다는 얘기야, 이 식당이. 그래서 하여튼 이 한국인이 이렇게 훌륭하게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아, 그래서 점심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리에 절반 가까이 손님들이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 점심 때는 아마도 그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올 것이고, 듣자 하니 점심 시간에는 문 앞에서 길게 줄 서 있대. 그 정도로 에, 규모가 크고 훌륭한 식당이에요, 이게. 돈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국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쪽에 자리가 있어서 이제 자리를 하고 종업원이 올 때를 이제 기다리니까 이제 베트남 아가씨가 오더라고요. 한국인이 주인이라서 어, 주인을 찾아왔다고 하니까 어, 지금 사장은 종업원들 교육시키느라고 지금 시간이 없대. 그 말을 듣고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업원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종업원이 벌써 수십 명이야. 사회주의 국가에서 종업원들의 교육을 게을리하면은 사업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걔들은 한번 교육을 시키면 그게 며칠 안 가요. 또 금세 까먹고 지 멋대로 일을 해요. 그게 사회주의 나라에서의 그 특징이야. 누가 뭐 한 가지를 가르쳐서 시키면 그 시킨 것만 해. 늘 피동적으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알아서 이제 막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러는 게 아니야. 어, 그래서 뭘 그 해야 할 것이 옆에 있는데도 시키지 않으면은 자발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할 줄을 몰라. 꼭 시킨 것만 해. 그게 공산당의 특징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식당 바닥에 숟가락이 떨어졌어. 그러면 한국 같으면 그것을 본 사람이 먼저 어떤 종업원이 됐든 당연히 그 숟가락을 주었을 것인데, 그러나 사회주의 나라 이곳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커다란 착오야. 예를 들어 식당 입구에서 손님을 줄 세우는 임무를 띠고 있는 종업원은 수저가 떨어져
있든지 말든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자기 하는 건 줄 세우는 일, 그거야, 그 임무가. 그래도 그 자기 하는 일에 따라서 그것만 한다니까. 눈에 들어와도. 한국 종업원은 그렇지 않죠. 어. 자기는 입구에서 손님만 정리하면 됐지. 식당 아니야. 어떻게 돌아가든, 뭐, 정리가 되든 말든, 그 상관없어요. 자기 오로지 시킨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공산당이라는 게 원래 모두가 이렇게 하나같이 일치 단결해서 협동하며 일하고 부자 가난한 자 없이 나눠 가지면서 고르게 잘 살자는 것이 이 공산당의 근본 이념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좋은 공산주의는 온데가 되었고 변질이 되어 가지고 정반대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공동체 의식이나 협동하는 자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일만. 지시한 것만 할 줄 알아. 지시받지 않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이게 공산당이야. 그래서 그 종업원들 교육을 안 하면은 망하는 거야. 수시로 교육을 해야 돼. 2, 3일에 한 번씩. 특징입니다. 하여튼 또 부패 식당을 내 가지고 돈을 갈퀴로 긁고 앉아 있더라고. 야, 참 대단해요. 떼돈을 벌고 있죠. 그래서 후진국에 가서 이렇게 선진적인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떼돈을 버는 거야. 이것뿐만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 그래요. 후진국에 가서 막 떼돈을 버는 사람들 엄청 많이 눈에 띄어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 보면. 그런 사람 머리가 뛴 사람이야. 그래서 종업원들의 그 교육이 끝났는지 이제 주인이 옆으로 왔어요. 아, 여기에다 베트남 음식과 한국 음식을 같이 뷔페 식당으로 낸 지가 한 2년쯤 됐대. 예. 그 사이에 이런 뷔페 식당을 한 곳을 더 냈다는 것입니다. 두 군데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없대. 막 눈코 뜰 새가 없는 거지. 얼마나 돈을 끌어 끌어 당기겠어요, 이 정도면. 그래서 종업원이 벌써 수십 명이고 양쪽을 합하면 뭐 말도 못하죠, 종업원 수가.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덩달아 나까지 나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덩달아 자부심이 생기는 거야. 참 대단해요. 존경할 수 있고 본받을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진열된 그 음식 중에서 이것저것 뭐 맛있고 어떤 것이 귀한 음식이라는 것을 상세히도 가르쳐 주며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야. 네. 또 한쪽 라인은 한국 음식으로 되어 있고 또 건너편에는 베트남 음식으로 진열되어 있어 가지고 양쪽 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선택하기 좋게끔. 베트남인이든 한국인이든 거의 90%가 베트남인이죠. 한국 사람 한 10분의 1 정도. 보통 그 월남의 큰 식당은 중국처럼 원탁 테이블, 큰 동그란 테이블 있으면 가운데로 음식을 모아놓고 돌려가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식당의 좌석 배치는 완전히 한국의 대형 식당처럼 해놨어. 중국 그 원탁 테이블로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한국식이죠. 그 넓은 홀 전체를 마치 그 극장식 좌석으로 해놓고 가운데에 그 뷔페 음식 이렇게 진열을 해 놓는 거야. 참으로 이용하기 참 편리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 자리 배치도. 어,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선진적인 식당을 해가지고 돈을 갈퀴로 긁고 있더라고. 얼마나 잘 됐으면 이게 대형 식당이 하도 잘 되니까
또 한쪽에다 해가지고 양쪽을 운영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 뭐 눈코 뜰 수가 없지. 예, 어디를 가나 그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음식의 그 음식 재료, 이 회전이 잘 돼요. 또 음식도 아주 모두 신선하고 먹어보면 알아요. 먹어보면 음식 모두가 묵은 음식이 없어. 참 신선하고 맛있고. 야, 참 에, 훌륭하게 성공을 했다. 한약방 그 주인인 이분은 왜 그리도 중국과 한국에 관한 얘기를 좋아하는지 물어볼 게 끝이 없었어요, 나한테. 난 또 양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중국도 잘 알고, 한국도 잘 알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끝이 없어. 그래서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비방, 이것 좀 말해달라고 틈만 나면 질문이야. 그래서 이분은 뭐, 여기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몰라. 그만큼 궁금해, 바깥 세상이. 나 또한 뭐 믿을 만한 친구가 하나 생겼다는데, 어, 뭐 제가 얼마나 친근감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어련히 알아서, 또 열심히 가르쳐 줬죠. 예. 틈나는 대로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동안의 그 임상 경험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줬죠.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고 음식 먹을 새가 없어. 둘 다. 뭐 한쪽은 물어보기 바쁘고 난 또 답변해주고 바쁘고. 하여튼 에, 음식 먹는 속도가 뭐또 대화하느라고 더뎌. 근데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며 뭐 의사가 통하지 않으면 뭐 필담으로 한자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식사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대화를 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상당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예. 저도 마찬가지, 저도 경험을 많이 쌓았으니까. 사실은 그 대화가 아니라 의사소통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는지도 몰라요.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의사소통이 그만큼 힘들어. 소통이 안 되면 또 한자로 해야 하고, 어. 소통이 안 되면 또 한국 사람 분리하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우리 둘이 다 해결했죠. 정 안 되면 이제 사장을 부르든지, 한국 종업원을 부르든지 하죠. 종업원들이 한 10분 내일은 한국 종업원이야. 자기가 그 어제 꿈을 꿨는데 동방에서 온 아주 귀한 귀인을 만났다. 예. 그 꿈에서 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는 거야. 그 내가 귀인이라는 얘기야. 내심으로 월남에 내가 아주 참다운 제자 하나 생겼구나. 내 마음속으로 그랬죠. 저도 기분이 좋죠. 그런데 한국에 가면 이 사람하고 연락을 어떻게 취하나 생각을 했는데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국제 전화는 인사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뭐 비방을 전해주고 뭐 학술적인 그 내용을 얘기하고 이런 게 불가능할 것 같아. 그게 좀 아쉬워. 그래서 하여튼 뭐 숙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복사해 주는 일 외에는 뭐 더 이상 진전된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에, 그래도 이것만이라도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발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식사를 아주 맛있게 하고서 베트남 말로 냐베시 너다오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니스머스 허우 슈에 위에 난화 선생님 언제 월남말을 이렇게 배웠습니까? 그러는 거야. 뭐 이번에 올 때 뭐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베트남어는 했다. 한국에서도 있고 베트남에서도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세계 각국을 돌아다닐 수 있는 내가 엄청 부러운 것 같아요.
부러운 눈으로 쳐다봐요. 그런 재밌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식사를 다 끝냈어. 그래서 끝낸 것을 알고 내가 이제 우리 둘이 의원이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해서 주인 여자는 커피를 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나는 워낙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을 가나 중국을 가나 뭐 무조건 커피죠. 예. 특히 월남 커피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죠. 맛과 향기가 틀려요. 월남 커피는. 어, 어, 커피가 훌륭하다는 걸 알고 있죠. 베트남에 온 사람은 떠날 때 반드시 베트남 커피를 제일 많이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어. 향도 틀리고 주인 여자가 가져온 그 월남 커피 향기 식탁에 딱 놓이기도 전에 봤죠. 그 향기가 확 풍기더라고. 안 먹어본 사람은 이 커피 맛을 절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얼만큼 맛있는지. 그래서 이제는 그 점심시간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다소 한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여자는 쉬어야, 쉬어야 할 것인데도 자기 커피까지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아마도 한국 사람이라서 반가워서 그랬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얘기 듣다 보니까 두 분이 다 의원이네. 어, 그래서 자기 그 건강 상태, 질병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에, 듣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러 온 것 같아. 생활하기가 좀 어떠냐 물어봤더니 뭐 맨 처음에는 사업 구상을 하는 것이 힘들었고 그렇죠. 처음에 후진국에 남의 나라 와서 큰 사업을 하려니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이게 망할지 흥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박이나 마찬가지죠. 얼마나 고심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게 힘들었고 어, 개업이 힘들었고 뒤이어 힘들었던 것은 월남 말을 못해서 언어 소통이 안 돼가지고 힘들었대. 중간 통역을 반드시 놔야 하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는 거야. 이제 지금 귓구멍이 뚫린 거지. 처음에는 귓구멍이 안 뚫려요. 한 1, 2년이 지나야 귓구멍이 뚫려. 저도 중국에서 마찬가지죠. 이러면서 자기는 지금 성공한 케이스라고 기쁨을 내주는 겁니다. 어, 그 자랑 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현재는 성공한 케이스다. 또 한쪽에 이만한 대형 식당을 또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성공이라는 얘기죠. 나이는 한 40대 중반 같아 보이는 여자예요. 뭐 남편은 저쪽에 있는 식당에 있어 자기 혼자 여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뭐 부부 둘이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바삐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정말 그 한국인의 자존심으로 내세울 만한 의지의 한국인, 훌륭한 한국인 그러는 것입니다. 보아하니 뭐 쓰이는 일도 많고 과로가 쌓여서 그런지 몸이 많이 좋지 않대. 음. 사업도 좋지만은 첫째는 과로부터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쁘니까 몸이 아파도 그냥 견디며 산다는 거야. 어딜 가나 가끔 보는 현상인데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니까 뭐 큰 그 병, 그 중풍 같은 걸로 반신불수가 되거나 무슨 심장병이나 이런 큰 병 걸려가지고 과로로 그냥 돌연사 해버려. 이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가끔 병박침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분을 만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몸이 망가지면 무엇으로 무엇으로 대신할 수가 없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의미에서 어,
경고적인 얘기를 가끔 하죠. 그래서 내가 건강을 물으니 벌써 눈에는 건강을 물으니까 벌써 눈에 이슬이 맺혀 벌써. 어, 견디다 견디다 못 견디면 한국으로 가서 치료받고 오려고 하는데 모두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사업에 바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다 쓰러져 죽으면 당하라고 그런 거야. 어. 그래서 자기 대신 가게를 맡길 사람도 없다는 거야. 누가 자기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대충 봐도 짐작은 가지만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어요. 얼굴이 붉은 건 풍이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3, 4년째 된다는 얘기야. 얼굴이 붉게, 빨개 얼굴이. 마치 하루 종일 술 먹고 있는 사람처럼. 이건 영락없이 중풍 쓰러질 사람. 간병. 풍은 간이죠. 간에서 바람이 올라오는 겁니다. 원래 간장기가 바람장기야. 그래서 얼굴이 빨갛게 풍열, 풍열이 솟구치는 거야. 그래서 간경화, 간암도 걱정이 되고 아니면 이 간에서 올라오는 그 풍이 태풍으로 변해가지고 뇌를 팡 때려버리면 풍에 적중이 된다고 해서 중풍이야. 중풍. 그러니까 월남에 오기 전부터 그랬다는 얘기야. 어, 여기 오니까 아래서부터 그 올라오는 그 열감이 더 심해져 가지고 얼굴이 더욱 붉어진다는 얘기야. 그만큼 간이 힘들다는 얘기야. 그래서 날씨가 더운 그 지방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럭저럭 보내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더 그런다는 얘기야. 날씨가 더운 지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간병이야, 간병. 빨리 손을 써야 돼. 쓰지 않으면 안이 굳어지는 간경화, 간암, 아니면 뇌를 때려서 중풍, 뇌출혈, 뭐 이런 겁니다. 다 몹쓸병이지.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거야. 아니면 뇌를 중간에 그 심장을 거시죠. 심장 돌연사. 참, 무시무시한 병들이 머지 않았어. 가만 놔두면. 그래서 하루 일과를 에어컨 있는 실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활동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땀을 안 흘릴 수가 없대. 땀을 많이 흘리는 날이면 더욱더 그런다는 얘기야. 그리고 월경량도 적고, 벌써 간병이거든. 월경이 적어지는 건 간이 뭉치면 월경이 적어요. 간이 뭉친다는 건 간이 굳어진다는 얘기야. 간경화죠. 색깔도 좋지 않고, 월경량도 적고, 기운은 없고, 식욕은 또 왜 그렇게 좋은지 자꾸만 묻는다는 얘기야. 식욕이 좋다는 건 콩팥병이야. 신수가 말리면 이 간하고 콩팥 동시에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식욕이 없어도 병이요, 식욕이 넘쳐도 병이라. 중간이 최고야. 그래서 한방에서는 항상 넘쳐도 병이고 부족해도 병이고 그런 겁니다. 어, 식욕이 왕 식욕이 왕성한 건 신수, 신장의 진액, 콩팥, 콩팥의 진액이 말르면 그래요. 그래서 식욕이 왕성해도 병인 것입니다. 어, 또 먹으면 그 윗배가 더부룩해. 속에서 막 부딪히고 먹은 것이 내려가지 않고 한참을 그렇게 애먹는데 이것도 간병이라. 비위로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비위 뒤에 간이 있어. 간에 힘을 얻어가지고 비위하고 간하고 서로 합동작전으로 주물럭주물럭 소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은 간이 문제구나. 간은 돌연사, 중풍, 간경화, 간암 이런 것이죠. 그리고 다리가 수시로 쥐가 나고 저리고 이렇게 자기 증세를 쭉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아, 또 울렁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캄캄해지는 건 풍이라. 참. 그 얘기만 들어도 딱딱딱 답이 나와요.
이거 동양의학의 특징입니다. 뭐 한두 번 해서는 이런 답이 안 나오지만, 어떤 동양은 수십 년, 평생을 동양의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 말만 들어도 딱 알아요. 아, 당신은 간이다. 현기증이나 어지러운 거, 현기증도 바람풍, 바람이 불면 그래요. 간병이라. 현기증이 나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아니? 내가 물어봤더니 간병이거든. 그래서 지금은 그 눈에서 별이 왔다 갔다 한대. 가끔. 그리고 이것도 간병이죠. 지금 보아하니 그 상체가 유난히 크게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 여자가 하체는 또 빈약해. 예. 전형적인 상실하허. 상체는 실하고 하, 다리는 허해. 그런 체질이야. 어. 지금 현재로는 그 언제 잘못될지 모르는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야. 예, 제가 보니까.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 돼. 머지 않았어. 돌연사, 중풍, 간경화, 간암 이런 몹쓸 병들이.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내가 이 사람을 좀 조치를 해주자. 당장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불을 꺼야 돼. 양기. 양기가 떠세 지금. 양기가 상체로만 실해. 어, 이걸 불을 꺼야 하고 또 아래가 너무 약해. 그래서 이거 어쩌면 좋냐 해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음, 풍이 발동하면 심장이나 뇌를 때려버리니까 심장 때리면 돌연사, 뇌를 때리면 중풍 이러거든요. 지금 풍이 계속 발동하고 있어 간에서. 풍이 발동하는 건 간장기야. 그래서 당장 이 사람 쓰러지면 안 되거든. 쓰러지지 않게 내 임무는 적절히 중풍, 중풍 예방을 해줘야 돼. 쉽게 말해서. 풍이 올라와서 뇌 순환이 안 되면 곧바로 뇌가 쓰러지거든, 중풍으로. 그래서 순환이라도 좀 시켜줘야 돼. 뇌 순환. 뇌가 거의 꽉 막혔어요. 화가 꽉 차 있어. 그 화를 없애야 돼. 그래도 화를 없애주면 밑에서 바람이 올라오더라도 당장 뭐 충격받고 쓰러지고 이런 건 없어요. 최소한 내가 한국 같으면 뭐 계속 지속적으로 1차, 2차, 3차 거기에 맞춰서 짝짝짝 약철치품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이게 월남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월남에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 일단은 급한 대로 이 심장이고 뇌에 잔뜩 끼어 있는 화를 없애줘야겠다. 화를 도려내야겠다. 그래서 에, 제일 먼저 수를 보호해줘야 돼요. 수라는 건 콩팥. 콩팥은 물수. 그렇게 진액이 충분해야 화, 심장이 됐든 뇌가 됐건 뇌에 있는 불을 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우선 불을 끌 수 있게끔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자세한 걸 얘기하면 또 이해도 못하고 소비자들은 약초 전문가 아니면 이해를 못해요. 제가 자세히 해줘도. 그래서 대충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어, 우선은 급한 대로 대추혈 등 뒤에 보면 목 밑에 그
그 척추 따라서 좌우로 쭉 혈자리가 있거든. 그 대추혈이라는 게 있어요. 12경락 이렇게 보면은 각각 각각의 혈자리가 있죠. 24혈자리. 대추혈을 우선 급한 대로 동맥이거든. 어. 그래서 동맥 쪽으로 대추에서 동맥 쪽으로 이렇게 사자를 했죠. 사자를 하면 갑자기 위에 있던 그 열이 시원해져. 심장도 시원해지고 뇌도 시원해지고 어깨 뻐근한 것도 시원해지고 어, 하여튼 빨리 불이 빨리 꺼져. 이렇게 침을 놓으니까 놓자마자 채 1분도 안 돼 가지고 이 여자 입에서 몸이 시원하다, 시원해지기 시작해요, 이 말이 나와. 그렇게 빨려요. 대추혈 쪽으로 양옆에서 동맥 쪽으로 이렇게 예, 꽂으면 급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불이 꺼져. 그만큼 이 여자는 그 위험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침술 전문가가 들으면 제 말을 얼른 이해할 것인데, 대추혈, 그 얘기를 하면, 어, 이게 빠릅니다. 상추에 몰려있는 그 열을, 불을 끄는 데는 그게 빨라요. 막 눈알 충혈되고,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열이 나고, 그리고 또 열이 빨리 빠지게 하려면 머리 꼭대기 백회 백회혈에다가 사총을 해야 돼. 어, 사총을 하면 열이 이리 싹 빠진다고, 뇌에 있던 그 열이. 그래서 사총을 해놓고 사총을 해놨더니 사총을 하자마자 손을 떼자마자 어머머 선생님 눈이 번쩍 뜨여요. 눈앞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이렇게 탄성을 쏟아내. 그만큼 위험했다는 얘기야. 음, 사총도 효과가 좋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뇌 속에 있던 풍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거야. 열풍이. 이러한 방법 모두가 임기응변이라고 할 수 있죠. 요령이죠. 근본 치유는 안 됩니다. 근본 치유는 별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으면 몇 차례 한 서너 차례 침을 해주면 좋은데 뭐 우연히 밥 먹으러 와가지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 이런 그 형식을 취해 가지고 치어치하는 것을 침을 가르치고 있는 중위대 친구와 교수가 본다면 아마도 뭐 혀를 내두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하고 판이하게 방식이 틀리거든. 어, 사실상 저는 절강 중위대학교 침구학 교수가 저장 중위 다쉐 전지우 전지우 쉐 교수가 비위가 약하다고 나한테 치료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교수를 치료해 주기도 했었죠. 예. 어쩔 수 없어요. 무언이라고 병이 안 오가니? 똑같아요. 의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중국 10대 병이건 100대 병이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 그래서 침 처방이건 약 처방이건 간에 서로의 개별적인 취향이 있고 특성이 있어. 그럴 뿐이야. 뭐 10대 병이 100대 병이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하고. 예. 제가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높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중국 명의가, 어, 중이 명의를 깎아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차등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나 친구 전문가이든 여러분들이나 똑같아요. 각자 개별적인 그 취향이 있고 특성이 있어요. 논리나 형식이 다르다고 해서, 너는 엉터리, 또 이 사람은 아주 고급 뭐 의술, 그런 게 아닙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10대 병이건 100대 병이건 나이건.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의술이고 높다 낮다로 평가할 수 없다. 지금 막 친구를 그 연구하고 있는 나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렇게 이 아주머니 그 시간이 대충 한 30분 정도가 흘렀어요. 그 이제 침을 빼줬죠. 환자 입에서 선생님 몸이 날아갈 것 같이 편해졌어요. 나만 싱글벙글 하는 거야. 어, 막 열감도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어, 침 치료한 후에는 곧바로 증세에 맞는 한약을 복용을 해야 한다. 어, 그래서 약은 약대로 응급방으로 해야 한다. 우선 바람이 또 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풍을 잠재우는 약이 필요하다. 풍이라는 건 간 안에서 풍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간 안에서 풍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약초를 또 가르쳐 줘야 돼. 좀 바쁘죠. 순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 그 간의 풍을 없애주는 약초도 많이 있죠. 우선 전복 껍질, 또 굴 껍질, 이런 먹는 그 과일 귤이 아니라 석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곱게 가루내 가지고 서너 시간 이상 이렇게 데려야 돼. 음, 데리면 그래서 그 국물을 먹게 뽀얀 그 국물. 아니면 또 이게 번거로우면 지렁이, 토룡, 지렁이를 끓여서 식힌 다음 다른 것하고 섞어서 먹든지 그것만 먹든지 해도 돼요. 그래도 간에 열이 없어져. 열풍이 없어져. 간이 시원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또 다른 약재로는 시호, 백작약, 방풍, 감초, 이걸 각각 한 주먹씩 해서 먹어도 좋아. 한 일주일 이상. 음. 모두 간의 풍을 없애는 약초야. 어, 그런 다음 그 이 처방을 가지고 여기 이분이 운영하는 한약방을 찾으면 돼. 예. 물론 두 사람 모두 열심히 적었어요. 한약방 주인이나 이 아주머니나 열심히 적은데 어떤 내가 없으면은 한약방 가서 약재를 구하면 되니까. 이래서 또 다른 그 방법으로 용골, 모려, 천마. 천마가 어지러운데 먹는 특효죠. 아주 효과 좋습니다. 어지럼증병 잡는데 천마가 최고예요. 천마, 백강잠, 백강잠이 누에지, 조구 등 이런 것을 각 등분 한 주먹씩 등분을 해서 탕약을 만들어서 대충 몸이 편해지거든 땀으로 다 쏟아내 가지고 쏟아내서 몸에 그 혈, 피, 피가 부족하니까 아래를 보호할 겸 상기된 기를 하기시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 기를 아래로 내려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피가 생기는 숙주향, 적하수, 연자유 각각 두 주먹, 맹문동, 산수유, 백봉령, 목단피, 지모 이런 거 각각 한 주먹씩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 1개월 정도를 먹은 후에 편안해지면 처방을 다시 고쳐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보신, 신장을 보호하는 이런 걸로 전환해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상세히 알려줬어요. 맨 마무리는 치료가 다 끝났으면 콩팥을 부활은 보신으로 가야 한다. 그랬더니 이걸 다 가르쳐 줘서 자기 살려는 어떻게 당신이 살아야 한다. 중간에 돌연사하거나
그런 일 없이. 다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땅바닥으로, 내 앞에 땅바닥으로 갑자기 엎드려가지고, 갑자기 큰절을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행동이라 미처 만류도 못했고, 이 주인 여자는 뭐 태어나서 자기를 위해 이렇게 자상하게 해주는 선생님 처음 본대. 정말로 어떤 그 감동을 받은 것 같아. 예.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예의를 표하는 것이니까 사양하면 안 된다 하면서 나한테 큰절하는 겁니다. 저도 그냥 어, 갑자기 또 당황이 돼가지고 또 부끄러워서 일으켰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기분도 좋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의 건강을 구하고 한약방 주인은 나한테 한 수를 배운 게 아니라 몇 수를 배운 거죠. 예. 두 사람 모두 뭐 어쩔 줄을 몰라. 그 정도로 감사하다고 연신 저한테 표현을 하는 거야. 예. 그, 뭐 한약방 주인한테 내가 대접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또 주인 여자한테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에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어, 하마터면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구했죠. 예. 그래서 뭐 어떤 그 불순한 그리고 금전적인 이런 마음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음, 순수한 마음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나한테 앞에 엎드려서 편지라는 것도 뭐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어, 그 여자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게. 예, 고맙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식당에 벌어지는 일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강의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좋아요, 어, 구독, 좋아요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예. 저 소개도 좀 해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